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이 파장 이건 좀 네.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.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휩싸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오세훈 시장의 뭐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김모 씨 3,300만 원을 강혜경 씨한테 뭐 송금했다, 미래항공연구소에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? 그것뿐만 아니라 또 네. 새로운 녹취도 하나 나왔더라고요. 그 김모 씨 사업가 네. 김모 씨랑 그 강혜경 씨한테 전화해서 명태균한테 한 10억에서 20억 주고 입틀막 하자. 그냥 네, 뉴스타파 이제 보도가 그렇게, 나왔습니다. 그렇게 하자 뭐 이런 회유 의혹. 나온 정도니까. 네. 그 오세훈 시장하고 그 김모 사업가가 정말 뭐 모르는 사이다. 그냥 뭐 그 오세훈 시장이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선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네. 이건 정말 누가 믿습니까 이거를?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고 예. 그 분명한 그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크게 드는죠. 그래서 이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. 그래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인데, 네.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명태균 게이트가요 하루하루 정말 그 엄청난 것들이 터지고 있는데 크게 국민들이 크게 제가 그 느끼는 감으로 너무 이렇게 이쪽에 그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. 아 그래요? 너무 잘 안 알려지는 거.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. 막 하도 막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로 다 지금 막 저기 해가지고 네. 이게 저기 물타기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선고 이제 재판 2개 끝났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재판 관련된 얘기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런데 대통령의 이제 육성 목소리가 나왔으면 사실 다 끝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위로 안 가고 사건이 옆으로 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 이준석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등등해서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의 의혹도 우리가 파헤쳐야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 이 녹취 김영선이 좀 해줘라. 거기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이 정말 공천 받았다는 이 부분 여기에 대해 법을 위반한 이 사항들의 의혹에 대해서 파헤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갈 거 아닙니까 검찰이?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그 경선 과정에서는 그 이제 미공표 여론조사 있죠. 네. 그 이제 조작 의심까지 드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한 거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그 당시 보궐선거 때 경선했던 그 가정에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해주면서 네. 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3,300만 원 받았다. 이 대가성이 두 개 다 이게 있는 거죠. 이게 공천과 3,300만 원 이게 있는 거잖아요. 대가성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. 의혹이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특검 안 하면 이건 정말 이거는 역사의 재해를 짓는 거죠. 왜냐하면 진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뿌리채 지금 그 판이 완전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. 이게 그렇죠. 경선이 잘못되고 그 부정에 의해서 경선 결과가 바뀌었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런 그 상상도 좀 해봐요. 뭐냐면 그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하고 자기 한금폰이 있다 그러면서 그 검찰하고 대통령실한테 이렇게 딜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의혹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언론 보도에. 네. 근데 지금 그게 통하지 않은 거잖아요. 그 요구 사항이 뭐냐면 자기를 풀어주고 생활비도 달라고 그랬다며요. 두 가지를. 근데 둘 다 지금 안 된 상태니까 명태균 씨가 아이씨 이제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다 그냥 폭로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이제 다 가지고 공익 제보자가 되라.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민주당 찾아가라 이런 얘기도 있고. 그 동안에 그 말바꾼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구속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의혹은 정치 자금법만 가지고 구속시켜가지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플리바깅 했다라고까지가 저희가 했던 거잖아요.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구속도 됐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쪽으로 이게 흐름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지금 그 딜했다는 것까지도 지금 그 아무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다시 원래대로 본인이 전부에 폭로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죠. 정말로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면 뭐 이준석, 오세훈 포함해가지고 뭐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고
이게 전체 여권이 다 괴멸하는 그렇죠. 보수가 괴멸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 네. 그 수사 검사들도 다 정치 검사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오히려 정치 검사들이 더 정치적이잖아요. 야 이거 도저히 이거 이 정도 이렇게 막 그 무수한 증거들을 자기들이 다 봤을 거 아니야. 네. 근데 거짓말이나 뭐 덮는 것도 정도와 수준이 있는 거지. 완전히 그냥 했다가 나중에 자기네들 다 저기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완전히 그 판이 다 뒤집혀져 갖고 정권이 다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휘발성 있는 네. 그 수사인데 갈아탈 수 있죠. 아 나는 이제 진실의 편에 서겠다라고 그렇죠. 해서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죠. 제2의 윤석열, 제2의 한동훈이 저는 정말 그 기대가 있어요. 아, 그래요. 네. 그 당시에 그 수사했던 그 윤석열, 한동훈 검사의 모습으로 나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. 그래요. 뭐 그 이후의 상황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특검에 가게 된다면 특검이 관철이 된다면 뭐 결국 된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?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특검법을 결사항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8일날 제의 오고 하지 말고 시간 더 있다가 친한계가 아예 이제 떨어져 나올. 예, 왜냐하면 친한계는 명태균과 관계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. 여기에 저 국민의힘이랑 정부가 결사항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다 연관됐거든 자기네들. 거기 뭐 이철규, 윤한홍부터 해서 오세훈, 나경원, 뭐 김은혜, 안철수 이름이 다 언급이 되고 다 언급됐잖아요. 예. 하다못해 그나마 좀 찬성했던 안철수까지 연루돼가지고 그런 측면이 분명 있거든요. 근데 친한계는 연루가 안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 직격하잖아요. 이게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그러네. 이렇게 그건 제가 봤다 일종의 사인을 주는 거예요. 니네 이래봐. 우리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수 있어. 네. 이런 것도 저는 암시하고 있다고 보거든요. 아니 나를 죽이겠다는데 뭔 짓을 못해요. 그렇네요. 네. 내가 그러면 이거 표결해가지고 친한계 돌아설 수 있어. 그런 사인을 준 거다. 만약 28일날 제2요구 안 하고 연기되면 저의 예언이 김현정 의원의 전략대로 바뀌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어쨌든 8표가 나와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니까 그 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.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더 분화하는 모습을 갈등을 더 이제 키우는 모습을 봐야 된다. 그래요. 그 전략대로 갈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번에 김건희 또 윤석열 두 사람 그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바꿨다 그래요. 잘한 겁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아니 증거 인멸이죠. 증거 인멸이에요? 아니 본인들이 그 휴대폰에 통화한 거 다 있다고 본인들이 자백까지 했는데 그 폰을 바꾸는 건 좋은데 그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지우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제출. 당에서도 공수처에다가 이거 핸드폰 그 증거 보전 신청 이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.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. 근데 이거 완전 증거인멸 아닙니까? 증거인멸이다.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그 최혜병 사건에 어떻게 보면 경로했다라고 그 당시에 이종섭 당시 장관한테 전화했던 그 폰도 그 폰 아니겠습니까? 그럴 가능성이 높죠.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고 또 공사 구별 자체를 못하는 분이라서 그냥 막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연락을 했던 명태균 씨와 주고받았던 그 내용도 그 폰에 있을 텐데 그렇죠. 증거 인멸 정황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초청했던 인사들의 이름 좀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좀 있는데, 야 근데 오늘도 제가 아까 손병근 기자 짚었지만은 문화기관장 당시 취임식에 초청됐던 김건희 씨 몫으로 초청됐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, 그러니까 이 거의 권력을 양분해 가지고 내가 초청한 사람 아니면은 대통령이 초청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김건희 씨가 부른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? 700명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 600명이고. 네. 그런 거 보면서 야 취임식 때부터 이거 권력이 확실했구나. 그러니까 뭐 그렇죠. 김건희 정권이라는 게 시작부터가 뭐 그랬던 것 같고 권력을 지금 윤석열 부부가 나눠서 행사하고 있다라는 게 시작부터가 다 확인된 것 같아요. 시작부터 확인. 그리고 거기 초청된 사람들 몇몇만 보도 전부 범죄 피의자들 아닙니까 지금. 그렇죠. 주가 조작의 2차 주포였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관련된 사람들,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그 회장의 뭐 아들인가요? 가족들 뭐. 그리고 무슨 명태균 씨도 그때 초대받았죠. 그죠? 그렇죠. 뭐 전부 뭐 그냥
저기 있네 저기 나오네. 네, 야, 뭐 오늘 그냥 보도된 내용인데 네네네. 김건희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가서 연속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이제 팔상신가 뭐 그분들이구만. 취임식에 초청된 사람들 중에 네. 지금 문학의 기관장들 지금 이름이 오늘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. 아마 연속 보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. 초청된 사람들 다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,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진짜 야. 진짜 국정농단이에요. 국정농단. 네. 최순실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. 말세필 그거 지금 완전히 구치소에서 예. 아주 땅을 치고 진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 땅을 치고 있을 것 같아. 땅을 치고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저렇게 했던 그 윤석열 그 남편 윤석열을 당시 검사위에서 다 잡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자기만 또 안 풀어줬잖아 지금. 다 풀어주고. 그렇죠. 다 풀어줬어요 지금. 거의 풀어주고 뭐 정호성 비서관은 지금 가 있잖아요 용산에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 풀어줬어. 박근혜 계속 만나러 가잖아요. 그 박근혜 대통령의 끝까지 남아서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유영아 의원도 공천 줘가지고 공천 받아서 지금 그렇네요. 우리 정부에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. 정부에 좀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. 이거 박근혜 따라 지금 비교하면 어떠냐. 개인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.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네. 그 당시에 그 핵심에 있었으니까 지금 핵심에 있는 용산과 비교해 보면 뭐 대응 못한다 아니면은 너무한다 이런 생각 아마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정무위 저녁 자리나 아니면은 회식할 때 한번 슬쩍 떠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네. 이게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 워낙 작아서 MB 정부 때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중용되고 있잖아요. 그럼요. 근데 이면에 또 박근혜 전 정부에 있던 인사들도 지금 다 중용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교도소가 있어가지고 못하는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. 그 국정농단 연루돼서. 네. 근데 그 다 지금 풀어주고 일부는 다시 이제 중용도 하고 막 이런 관계잖아요. 네. 근데 얼핏 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MB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하면서 어떻게 된지를 자기가 다 검사 시절에 자기가 다 기소해갖고 다 처단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본인도 지금 그 이상으로 의혹이 사실이고 그러면 전부 그 이상이지 그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나중을 대비해서 야 나도 이렇게 다 풀어줬어. 네. 그러니까 나중에 나도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?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시감조차 들어요. 내가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칼질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선례를 많이 따지잖아요. 선례를 많이 따지고 이런 적이 있었냐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. 맞아요. 그때는 뭐 경제 공동체 개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못 봤던 그 당시 수사 기법이나 개념이 도입이 돼가지고 처단이 됐었는데 단죄를 받았는데 그런 좀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. 그럴 수 있겠습니다. 네.